만약 인류가 지구에서 사라진다면 모든 것이 멈추고 모든 생명이 끝나는 걸까요? 여기 인류의 종말 이후에도 살아남을지 모르는 생명체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인류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아남을 운명을 가진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이름은 물곰 또는 타디그레이드. 지구상 가장 뜨거운 곳부터 가장 차가운 곳까지, 가장 깊은 곳부터 가장 높은 곳까지 이 작은 생명체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크기는 고작령 1mm에서 5mm. 맨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는 이 작은 거인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우리 발밑에서 혹은 지붕 위에서 조용히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물곰을 처음 발견한 것은 1773년 독일의 목사였던 요한 아우구스트 에프라임 괴체였습니다. 그는 마른 이끼에 물을 붓자 작은 동물들이 꿈틀거리며 살아나는 것을 보고 작은 물곰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곰처럼 느릿느릿 걷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기 때문이죠. 몇 년 뒤 이탈리아의 과학자 라차로 스펠란차니는 이 생명체가 극한의 환경에서도 살아남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느리게 걷는 동물이라는 의미의 타디그라둠이라는 학명을 부여했습니다. 이때부터 물곰의 전설은 시작되었습니다. 물곰의 놀라운 생존 능력, 그 비밀의 핵심은 바로 크립토바이오시스라는 상태에 있습니다. 숨겨진 생명이라는 뜻의 이 현상은 생존이 불가능한 환경에 처했을 때 스스로 가사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물곰은 주변 환경이 건조해지거나 얼어붙기 시작하면 몸속의 수분을 거의 97%까지 배출하고 몸을 움츠립니다. 마치 작은 알약처럼 변한 이 상태를 통상태라고 부릅니다. 이 통상태의 물곰은 거의 불멸에 가깝습니다. 섭씨 150도에 끓는 물에서도 절대영도에 가까운 영하 272도의 극저온에서도 살아남습니다. 인간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온도입니다. 심해 가장 깊은 곳의 압력, 마리아나 해구 바닥의 수압은 대기압의 1증0배에 달합니다. 물곰은 이보다 6배나 더 강한 압력도 견뎌냅니다. 마치 강철로 만들어진 잠수정 같죠. 가장 놀라운 것은 우주 환경에서도 생존한다는 사실입니다. 2007년 유럽 우주기구는 포터남2 위성에 물곰을 실어 우주로 보냈습니다.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10일간 치명적인 우주 방사선과 진공에 노출시켰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구로 귀환한 물곰들에게 물을 공급하자 대부분이 다시 깨어나 활동을 시작했고 심지어 번식까지 성공했습니다. 지구 생명체 중 최초로 우주 공간에서 생존을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인간에게 치명적인 방사선량은 약 50그레이 정도입니다. 하지만 물곰은 그 이력량배에 달하는 5000그레이의 방사선에도 끄떡없습니다.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의 가장 오염된 지역이라도 물곰에게는 안락한 휴식처일 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첫 번째 비밀은 경이로운 DNA 복구 능력에 있습니다. 물곰의 유전체에는 R8051과 같은 손상복구 유전자가 다수 존재합니다. 이 유전자들은 방사선 등으로 인해 산산조각 난 DNA를 빠르고 정확하게 재조립합니다. 두 번째 비밀은 물곰만이 가진 고유의 단백질에 있습니다. 손상 억제 단백질이라 불리는 이 물질은 마치 방패처럼 DNA에 달라붙어 외부의 물리적, 화학적 손상으로부터 DNA를 보호합니다. 세 번째 비밀은 생체 유리입니다. 통 상태가 될 때 물곰의 세포는 트레알로스라는 특별한 당분으로 채워집니다. 이 당분은 물이 얼 때 생기는 날카로운 얼음 결정 대신 세포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유리 같은 상태로 변해 내부 기관을 보호합니다. 이 작은 생명체의 생존 전략은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인류의 미래를 바꿀 혁신적인 기술에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생명공학, 의학, 그리고 우주 탐사 분야에서 물곰은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백신이나 의약품은 보통 저온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하지만 물곰의 단백질을 이용한다면 백신을 건조 상태로 만들어 상온에서도 안정적으로 보관하고 유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냉장 시설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 혁명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장기 이식 수술의 가장 큰 난관 중 하나는 장기를 신선하게 보관하는 것입니다. 만약 물곰의 크립토바이오시스 원리를 응용할 수 있다면 이식용 장기를 손상 없이 수개월 혹은 수년까지 보관하는 기술도 꿈이 아닐 겁니다. 한 생명공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은 수십억 년의 연구 개발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우리는 그저 겸손하게 배울 뿐입니다. 물곰의 능력은 지구를 넘어 우주로 향하는 인류의 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화성 탐사나 더 먼 우주로의 여정에서 가장 큰 과제는 바로 생명 유지입니다.
물곰은 극한의 환경에서 생명을 보존하는 완벽한 모델을 제시합니다. 미래의 우주 비행사들은 물곰의 단백질로 코팅된 식량이나 의약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혹은 인간의 세포를 방사선으로부터 보호하는 기술을 개발할 수도 있겠죠. 작은 물곰이 인류를 행성 간 종족으로 만드는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물곰은 이미 달에 가 있습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요. 2019년 이스라엘의 달 탐사선 베리시트가 달 표면에 추락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탐사선에는 건조 상태의 물곰 수천 마리가 실려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물곰들이 통상태로 달 표면에서 여전히 생존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언젠가 인류가 다시 달에 갔을 때 그들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것은 지구에서 온 이 작은 생존자들일 수 있습니다. 물곰의 존재는 우리에게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주는 생명으로 가득 차 있을까? 우리는 지금까지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가진 행성에서만 생명체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물곰처럼 극단적인 환경에 적응한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뜨거운 용암이 흐르는 행성, 대기가 거의 없는 행성, 혹은 얼음으로 뒤덮인 위성에도 우리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생명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통상태의 물곰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요? 수십 년은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수백 년, 혹은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시간이라는 개념마저 초월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놀라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물곰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어떤 단백질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떻게 환경 변화를 감지하고 크립토바이오시스를 시작하는지, 그 완벽한 메커니즘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이 작은 생명체는 우리에게 생명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생명의 강인함은 거대한 몸집이나 날카로운 발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진정한 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끈질긴 회복 탄력성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 주변의 작은 입기 한 줌을 본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그 안에는 우주에서도 살아남는 불멸의 여행자, 지구 최강의 생명체 물곰이 잠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